이게 수사라는 게 수사는 하면 이 나쁜 범죄자들을 자기가 검거해서 반드시 처벌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범죄자 처벌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 남용되는 건데 본인은 이제 알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는 보안수사권의 경우에는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직접 수사와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소권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보안수사권이든 직접 수사권이든 분명히 수사를 의도하게 되면 타겟을 정하게 되면 과잉수사로 나타나고요. 제 식구 감사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소수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안수사에 대해서 일각에서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한계를 어기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중에 2년, 3년, 4년 뒤에 대법원 판결 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한들 또 다른 수사는 또 계속되고 있는 거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는 여지를 없애야 된다. 보안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직접 그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기 싫으면 나는 수사를 안 하고 수사 통제, 공소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영 변호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해 시장 사건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표적 수사를 했는지 물증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보면 건설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 횡령 사건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2016년 6월 2일 19시에 저녁 시간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장소에 도착했고 수사 시작은 20시 10분, 1시간 10분 기다렸다 시작을 했죠. 그리고 3시 50분까지 새벽까지 저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검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자 김 씨에 대해서 심지어는 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거 어디서 난 돈으로 샀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날 내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네, 내사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다시 조사가 이어집니다. 4시 1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5시 20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진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설 이틀 전에 김해시장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전달했고 13년 추정 김해 소재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전달했고 그다음 5월경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그날 작성합니다. 3번 총 4천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날 작성한 내사 착수 수사 보고서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죠? 6월 3일 날 새벽 조사가 끝나고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그날 작성한 검찰 내사 착수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그때 작성한 그 내사 착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네, 2013년 여름경 시장실에서 1,0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2014년 날짜도 바뀌죠. 설 명절 전에 김해시장 주거지에서 1,0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14년 4월에서 5월경 2천만 원 줬고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6월 4일 이후에 김해 소재 식당에서 1,000만 원을 더 주었다. 같은 날 진술서를 받았는데 내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됩니다. 아까는 3회에 4천만 원, 지금은 4회 5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작성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날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진술서는 저렇게 3번 주었다라고 했고 수사보고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번 주었다라고 합니다. 장소도 왼쪽에 보시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는 시장 주거지, 김해 소재 식당 장소 불명인데 오른쪽에 작성된 건 시장실이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던 시장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시장실. 그 다음에 김해시장 주거지, 또 시장실. 김해 소재 식당. 금액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줬다고 했다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줬다라고. 이게 어떻게 이 진술서를 보고 만든 수사 보고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그 뒤에 3개월 정도 뒤에 기소된 공소장인데 내용이 아까 그 인지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봐봐요. 검찰 수사보고서 인지보고서에는 2014년 여름경, 그게 6월경이죠. 오른쪽엔. 그리고 2014년 설 명절 며칠 전이 왼쪽 수사보고서인데 오른쪽에는 2014년 1월경. 맞아떨어지죠. 왼쪽에 2014년 4월에서 5월경, 공소장에는 2014년 4월경.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 왼쪽에서 2014년 6월 4일 이후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2014년 9월경. 맞아떨어집니다. 왼쪽에 장소가 김해시청 2층 시장실, 오른쪽에 시장실. 왼쪽에 주거지, 시장실, 식당 4가지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현금 부분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오른쪽에 공소장도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작성한 이 진술서, 이게 지금 진술서인데요. 6월 3일 날 작성한 이 진술서는 그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이 인지보고서, 내사보고서, 이 내사보고서만 살아남고 이 건설업자의 진술이 이 내사보고서에 다 맞춰져서 최종 공소장은 이 내사보고서대로 작성이 됩니다. 네, 김지정 변호사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반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사 자료라고 한다면 진술서에 따라서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소장이 작성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최초의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소장 직전에 약 수사 보고서 작성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최초의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설업자가 수사 보고서에 따른 진술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사 보고에 따라서 진술서가 변경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이런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사건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관혁 검사죠? 예, 맞습니다. 임관혁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자료 보실까요? 한명숙 총리 사건에 등장하는 임관혁, 그 임관혁 맞습니다. 그 임관혁이 부산지검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수사해서 조작을 해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조작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한명숙 총리 사건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신흥석. 예,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 훼손시키고 있는 범죄 집단처럼 진짜 변질돼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김지장 변호사님 들어가시고요. 백혜령 경장님 지금 나오셔서 이 지금 얘기에 대해서와 아까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한 2분 내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충분히 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 2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